전세 공급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지금 줄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좀 다행인 부분은 2026년에 분양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시장 참여자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규제가 누군가한테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전 팁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2026년 청약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자료는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세 가격이요? 네, 현재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볼 때는 왜 아파트 매매가를 봐야지 왜 전세 가격을 보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전세 가격을 봐야 되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세 가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하고 매매는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세하고 매매하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갭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전세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또 언제든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또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가 없어서 저는 월세 살래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전세가 없으니까 차라리 대출을 끼거나 내가 금융을 이용하더라도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 가격을 지표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청약시장 전망 이 그래프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네, 지금 실제로도 전세 매물이 과거 2022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서울의 전세를 한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22년에 54,000개였다가 지금 그래프가 그냥 보더라도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쭉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 많이 갔을 때는 34,000개, 3만 개. 지금 25년 됐을 때 더 많이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까지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소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3만 개 대비 지금 24,000개니까 평년 대비 한 10,000개 정도가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매물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한번 확인해 주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6년, 7년, 8년을 보시면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주 물량 그래프입니다. 입주 물량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 이후에도 지금 공급 물량이 적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 물량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026년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보다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분들 지금 전세 공급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지금 줄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월세가 아닌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비 매매 수요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의 아파트도 갖고 오셨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까지 더해져서 매매 가격이 자극되는 반면에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나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도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 기점으로 전세 매물을 지금 설명드리면 많았을 때는 22년에는 그때 18,000개였다가 지금 12,000개였다가 24년에는 8,000개였다가 지금 25년에는 더더욱 떨어져서 6,000개에서 4,000개 사이 지금 거의 5,000개대 정도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세 살던 분들은 다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전세 매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부산,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인데 여기서도 지금 동래구부터 지금 많이 오른 지역 그 다음에 그 외 지역도 지금 소폭 매매가 상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부동산 매매 지수를 저희가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전세가만 보더라도 2026년 부동산 시장 핫하겠는 이라고 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서울 주요 분양 예정 아파트 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좀 다행인 부분은 2025년과 26년에 그래도 서울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익이 큰 분상제 지역뿐만 아니라 뭐 노량진 같이 이제 시작도 하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분양 아파트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 분양가는 대략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는 반포 DH 클래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반포 20억 사례 맞은편 단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맞은편이면 여기도 20억 하겠는데요? 맞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또 여기 청약통장 그때 당첨되지 못했던 5만 개 중에서 나머지 한 4만 몇 개가 일로 또 몰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주요 지역들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아까 서울시장 공급 말고도 부산이나 다른 주요 지역은 어떨까요? 부산이나 그 밖에 다른 울산, 전주 같은 지역들도 지금 전세가 부족해서 매매가 자극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미분양이 감소된다거나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함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청약 조건에 대한 어떤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70점대, 60점대 분들이 좀 기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좀 평균점이 내려와서 40점에서 50점대 중저가점자 분들에게도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 규제가 돼서 오히려 네. 4, 50점대 조건에 맞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시장 참여자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떤 규제가 누군가한테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젊은 분들이 지금 분양권 청약을 받고 나서 매도하거나 프리미엄으로 매도했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나는 아직 가점이 낮아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규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타 지역에 가점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거주권을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시장이 되니까 더 공부하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서울의 분양 물량 대거 포진 중. 2026년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분양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청약만 기다리시면 또 아무래도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반 매수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약이 되면 좋지만 청약이 혹시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차선책을 준비해 두시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베니아님께서 청약 꿀팁, 청약 실전 팁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실전 팁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 마련도 경쟁력이 되었다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자금 마련이라는 키워드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뭐 부산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는 수도권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일단 기억하셔야 하고요. 최근에 주담대 최대 한도가 주택 가격에 따라서 6억, 4억, 2억으로 이제 축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청약에서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도금 대출은 이 대출 한도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은 네, 그래서 아까 반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25평 기준으로 20억이었는데 20억짜리 집을 규제 지역에서 살려면 원래 대출이 4억밖에 안 되는데 분양권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20억의 40%인 8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리한 건 현재까지는 사실이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이 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이면 LTV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딱 40%밖에 안 되지만 청약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되어 있어서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라고 하면 8억까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또 몇 억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금을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계획하실 때 훨씬 더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꿀팁입니다. 왜냐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청약 못한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 아파트로 매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청약으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금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청약을 당첨됐는데 잔금을 못 내서 계약 해지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금 대출은 50%만 납부를 하면 계약 해지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쵸. 연체료는 내지만 계약 해지는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계약금 내고 그다음 중도금 냈는데 잔금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아, 잔금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민법상에 계약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게 되면 이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체 이자에 대한 면책까지는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 또 매매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계약금 몰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두려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되더라도 혹시라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분들께는 큰 유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도금 대출은 대출 한도가 없지만 잔금 받을 때는 다시 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잔금 받을 때는 다시 아파트로 되기 때문에 이게 분양권 상태에서는 지금 LTV 적용을 안 받지만 아파트가 되었을 때는 다시 LTV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만 한다. 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준공 기간 동안 자금을 조금 더 부지런히 절약도 하고 소득을 늘리면서 마련하는 게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 규제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규제로 인해서 또 너무 좀 큰 허들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허들이 나왔을 때 정말 짜증나는데 정말 힘든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허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한테도 다 주어졌다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안 받는 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전세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매도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규제를 이렇게 정말 빡세게 해놨지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규제 그냥 풀고 말 거다. 규제 다 풀고 그냥 세금으로 또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무조건 늘 바뀐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이거 하나 된 거 가지고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도 내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들 도전을 하는 걸로 가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지 이것 때문에 난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 해결할 방안을 못 찾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베니아님과 이 인터뷰 중에서도 여러 꿀팁이 나왔는데 이거를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분께는 정말 괜찮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일단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행크TV에서 지방에 사는 신혼부부 분도 올림픽 파크 포레원 받으셨잖아요. 수강생 분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었는데 5억에서 8억 정도? 그 정도 수익 거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반복도 찾고 또 기회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6년 청약 실점 팁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19년 12월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과 그리고 과천, 하남, 광명도 분상제 지역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만 분상제 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상 해당 지역도 분상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지역 외에도 수도권 과천, 하남, 광명 일부 여기도 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은 항상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청약 전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베니아님께서 이거는 실전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또 수강생분들을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청약 기회를 맞이하실 건데 그럴 때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욕심 조절인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매수나 청약에 있어서도 이 단지 아니면 안 돼 라든지 프리미엄 1억 이상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은 조건의 경쟁자는 어디에 넣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난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로 생각해서 일단은 기회를 먼저 가져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돈을 많이 벌면 누구나 좋죠.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사실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도 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차선책을 갖고 있으면 좋다고 했던 것처럼 주요 단지의 목표를 해두시고 그 다음 단지까지도 한번 고려해 두신다고 하면 그래도 2026년 내가 청약에서 꼭 당첨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얼마든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꿀팁 많이 나왔는데 사실 꿀팁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베니아님은 제가 행크에서도 오래 봐왔지만 실제로 본인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투자도 성공적으로 했지만 많은 수강생분들께 노하우 알려주시면서 청약을 당첨시키셨어요. 한 몇 분 정도 지금까지 당첨됐죠?
지금 한 5,000분 정도는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수강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당첨된 이런 수강생분만 5,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행복 재테크 들어오시면 거기 이렇게 다 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이렇게 청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베니아님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책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4년 전에 첫 책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청약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의 책도 너무 좋았지만 최근에 또 바뀐 내용들을 만났기 때문에 최근 사례와 또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아파트 청약 부분에서는 독보적으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책이 정말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개편이 자주 되다 보니까 바로 최근 10월 달에 규제가 나온 것까지 반영을 해서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권 보신 다음에 뉴스를 보거나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감을 잡으실 수 있고 기초 공부도 되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약통장 인정금액 상향된 거, 뭐 신생아 특별공급신설, 중도금 대출 분양가 제한 폐지, 그 다음에 최근에 수강생분들이 낙찰받아서 성과냈던 사례 이런 것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단지에 청약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베니아님 오늘 또 시간 어떠셨어요? 올 한 해를 이렇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PPT만 보더라도 올 한 해가 정리가 되고 내년에도 이런 시장이 펼쳐지겠구나 이 예상이 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또 행크에서 많은 청약 당첨 사례 나올 수 있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또 베니아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